강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한 통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2001년 초여름, 충북의 작은 강변 마을.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도 고요했습니다. 윤태수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43세,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10시에 돌아왔습니다. 15년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2001년 6월 14일 목요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7시,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 한도연이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포터 트럭. 뒷칸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9시, 태수는 마지막 배송을 끝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 공장지대였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지금 들어가. 조심히 와. 밥 데워놨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후 9시 47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남편. 여보, 잡음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금봐. 그리고 끊겼습니다.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10시 30분, 11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 연락되세요? 아니요. 9시쯤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CCTV 기록. 오후 9시 36분, 분기점 통과. 오후 9시 39분, 강변도로 진입.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변도로를 따라 수색했습니다. 오후 9시 55분, 교량 아래 갓길에서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포터 트럭, 태수의 차였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꽂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확인했습니다. 등받이가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흙먼지가 있었습니다. 낯선 신발 흔적이었습니다. 태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변을 수색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물살은 빨랐습니다. 수심은 깊었습니다. 모래톱에서 열쇠고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금속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세한 스티커 잔여가 있었습니다. 서상회. 뒷부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갈대밭을 조사했습니다. 줄기에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갓길에서 시작해 중간에 사라졌다가 갈대밭 앞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발자국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인지 두 사람의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차를 봤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경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윤지호도 왔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 재떨이를 봤습니다. 성냥개비 3개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조수석 도어 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로 추정되었습니다. 태수는 회색 니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태수의 마지막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9시 36분 분기점 CCTV 통과. 오후 9시 39분 강변도로 진입. 오후 9시 47분 마지막 통화. 오후 9시 55분 차량 발견. 8분의 공백.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오후 9시 47분 교량 인근 기지국 접속. 통화 시간 7초.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잠깐만 금봐. 배경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바람, 물, 그리고 먼 곳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무엇을 보고 차를 세운 걸까요? 누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가설 1사고, 강변갓길, 어두운 시야, 미끄러짐. 그는 차에서 내려 강가로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실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품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옷도, 지갑도. 가설 2 자발적 실종. 생활고, 빚, 도피. 경찰은 태수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대출 2천만 원, 체납 없음, 통장 잔액 120만 원. 다음 날 입금 예정건이 5건 있었습니다. 약 80만 원. 그는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설 3개입. 누군가 차에 탔을 가능성. 조수석 흙먼지. 낯선 신발 흔적. 회색 니트 섬유.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1달, 2달 이어졌습니다.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집은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남편의 것. 남편 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컵을 식탁에 놓아두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모자를 썼습니다. 낡은 야구 모자. 생이 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자를 쓰고 등교했습니다. 장모 박정란은 마루 끝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매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관 센서는 그대로였습니다. 밤 10시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태수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은 켜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차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수석 아래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라벨에 노선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빈소리만 들렸습니다. 택배 사무실을 조사했습니다. 사장 김만수가 진술했습니다. 태수는 성실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실종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며칠 전에 노선 변경 요청을 했어요. 무슨 노선입니까? 야간 노선이요. B 노선 강 건너편이에요. 이유는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꿔달라고만.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사무실 락커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의 락커 안에 오래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강변 지도였습니다.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3곳 있었습니다. 모두 강변 도로 주변이었습니다. 수사는 6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실종, 원인 불명. 도연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강에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걷던 길을 걷고 싶어서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 같은 길. 혹시라도 아버지를 마주칠까봐. 2013년 여름, 12년이 지난 어느 날,
시내 중고가전 수리점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왔습니다. 수리기사 정민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테이프가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라벨에 비아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사장님,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정적. 그 사람 또 나왔습니다. 멀리서 경적 소리. 그리고 끊겼습니다. 민호는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테이프를 분석했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 40대 남성, 충청 지역 억양, 배경음 차량 엔진 소리, 빗소리, 시기 추정, 2000년대 초반, 테이프 케이스를 조사했습니다. 틈 사이에서 영수증 조각이 나왔습니다. 서광 전파사, 날짜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잉크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서광 전파사를 찾았습니다. 강변 마을 입구 폐업한 가게였습니다. 200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도연과 지우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 또 나왔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남편 목소리예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맞아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끔 밤에 전화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받으셨어요. 경찰은 12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태수의 통화 기록, 실종 전 일주일, 미확인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4통, 공중전화였습니다. 모두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 건너편, 공장지대. 그곳은 태수의 야간 노선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 강변 마을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창고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중 하나, 서광상회였습니다. 공사 인부가 벽을 허물던 중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 틈에 숨겨진 장부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거래명, 반비, 수수료, 전달. 이름은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모두 야간이었습니다. 모두 교량 근처였습니다. 계산 끝자리는 늘 7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2001년 6월 14일 항목이 있었습니다. 밤 B-미완. 붉은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장부 가장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펀치 구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B- 야간 바인더와 일치했습니다. 이 장부는 무엇을 기록한 걸까요? 경찰은 서광상회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 창고는 물류 거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합법적 운송도 있었고 비합법적 운송도 있었습니다. 밀수품, 밀반입 물품, 야간에만 움직였습니다. 태수는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도연과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야간 노선을 재조사했습니다. 서광상회 근처를 지나는 노선이었습니다. 실종 전날 수취인 서명, 누락건이 2건 있었습니다. 모두 공장지대였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무엇을 배송하려 했던 걸까요? 경찰은 테이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10초, 희미한 목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비 오면 거기.
그리고 탁 끊겼습니다. 비 오면 거기 무슨 뜻일까요? 경찰은 2001년 6월 14일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경 약한 비. 거기는 어디일까요? 경찰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교량 아래, 교량 하부 보강빔을 조사했습니다. 빔 사이 자석 걸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석 표면을 채취했습니다. 미세 철분과 섬유가 검출되었습니다. 회색, 니트 섬유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뭔가를 숨겼던 것일까요? 2013년 11월, 경찰은 최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태수 씨는 야간 밀수 운송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 6월 14일 마지막 운송 중 사고 혹은 사건에 휘말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결론 미제.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남편의 라커를 다시 찾았습니다. 택배 사무실 12년째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커를 열었습니다. 낡은 모자, 장갑, 지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펼쳐봤습니다. 2001년 6월 일정표였습니다. 6월 14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옆에 작은 글씨, 마지막, 지우, 학비.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그 일을 했던 걸까요? 지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2013년 12월, 12년 만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강변도로, 교량, 갈대밭.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세웠던 곳,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2014년 봄, 지자체는 강변도로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야간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택배 사무실은 야간 노선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사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광상의 부지는 작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놓였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작은 명판. 밤 9시 47분. 누군가의 길이 멈춘 자리.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아버지의 모자를 썼습니다. 정란은 여전히 국화를 놓았습니다. 현관 센서는 여전히 밤 10시에 불을 켰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2021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37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숫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9시 47분. 누군가의 길이 멈춘 자리. 준수야, 여기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야.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하셨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 할아버지를 닮아서 너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이제 60세입니다. 머리는 희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내립니다. 여전히 남편의 컵을 식탁에 놓습니다. 가끔 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립니다. 윤태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는 강에 빠진 걸까요? 밀수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걸까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비 오면 거기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 한도연, 윤지우, 박정란, 그들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은 여전히 식탁에 있습니다. 모자는 여전히 현관에 걸려 있습니다. 국화는 여전히 마루 끝에 놓입니다. 현관 센서는 여전히 밤 10시에 불을 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이 사건은 제도를 바꿨습니다. 야간 노선 신고, 의무화, 택배기사 위치 추적, 강변 CCTV 설치, 순찰 강화. 한 사람의 실종이 많은 사람의 안전이 되었습니다. 강변, 공원의 벤치. 그곳에는 여전히 명판이 있습니다. 밤 9시 47분. 누군가의 길이 멈춘 자리.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습니다. 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누군가의 기다림을. 2024년 6월 14일, 23년이 지난 그날, 도연, 지우, 그리고 준수. 세 사람은 강변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국화를 놓았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바람이 붑니다. 지우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준수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준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저 준수예요. 도연은 강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강물만 대답합니다. 시간의 의미. 2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상처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기억하는 법을, 지키는 법을. 도연은 말합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우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걷던 길을 저도 걷고 있어요. 정란은 말합니다. 국화는 매주 새 것으로 바꿔요. 언젠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빈자리의 정의. 빈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깊이 기억됩니다. 윤태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식탁, 위, 커피잔, 현관의 모자, 마루의 국화, 밤 10시의 불빛. 그것들이 말합니다.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고, 누군가 이곳을 사랑했다고, 누군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개인의 기억은 사회의 기억이 됩니다. 한 가족의 기다림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간 택배 기사들은 더 안전합니다. 위치가 추적됩니다. 노선이 관리됩니다. CCTV가 지켜봅니다. 윤태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2024년 가을, 도연은 여전히 커피를 내립니다. 지우는 여전히 모자를 씁니다. 정란은 여전히 국화를 놓습니다. 현관 센서는 여전히 밤 10시에 불을 켭니다. 준수는 이제 3살입니다.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었어. 지우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어. 도연이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정란이 말합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의 기억. 강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흐르는 물, 지나가는 바람, 멈춰선 차, 사라진 사람. 강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는 강에게 묻습니다. 윤태수는 어디 있습니까? 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도 답 없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잊힌 발자국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라진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억도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기억은 멈춥니다. 2001년 6월 14일 밤 9시 47분.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금방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강은 흐릅니다. 바람은 붑니다. 별은 뜹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현관의 불을 켜놓습니다. 밤 10시.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봐.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윤태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비극은 사회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만든 제도가 다른 수많은 사람을 지킵니다. 기억은 그렇게 사회가 됩니다. 잠깐만. 금방. 윤태수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한도연. 23년째 기다리는 아내. 아버지가 걷던 길을 저도 걷고 있어요. 윤지우. 아들이자 택배 기사. 강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 기억, 사랑, 그리고 밤 10시 켜지는 불빛.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공유는 한 사람의 기억을 더 많은 사람의 기억으로 만듭니다.